지금부터는 유방암 치료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그럼 수술은 어떻게 하게 되나요? 근데 유방암은 이제 유방에 대한 수술과 겨드랑이 림프절에 대한 수술 두 가지로 나뉘어지거든요. 근데 유방은 여기 있고 네네. 겨드랑이가 그 옆에 있는 건데 왜 겨드랑이? 그러니까 유방 림프절을 타고 겨드랑이 림프절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사실 암이 이제 무서운 거는 네. 고기 기관에만 국한돼 있는 게 아니라 뭐 림프나 혈액을 통해서 이제 온몸을 타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수술도 영역을 유방과 겨드랑이 같이 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의 대부분. 네. 수술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보존하면 뭐 한 2시간, 2시간 반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유방을 전절제 했을 때도 뭐 그 정도 비슷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땐 유방은 어떻게 보면 미용적인 측면이 여성한테 분명히 있기 때문에 본인이 낳는 상처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걱정도 있을 텐데 어떤 식으로 치료가 좀 달라지게 되는지. 우선은 최대한 유방을 보존하려고 노력을 해요. 한 7, 80% 정도 저희 병원에서 유방 보존술을 하고 있고 부득이하게 전절제가 필요한 이제 병변이 굉장히 넓거나 뭐 이런 환자들은 이제 전절제를 하면서 동시보건이라고 해서 유선은 제거하고 수술이 끝나면 성형외과에서 동시 복원하는 그런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절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바깥으로 보이지 않게 뭐 로봇 수술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흉터나 이런 데도 신경을 많이 쓰죠. 수술할 때. 네. 그리고 수술 후에는 전체적인 치료 과정은 어떻게 되죠? 이게 몇 가지의 보조 치료가 있는데 유방암의 타입에 따라서 그 보조 치료들이 결정이 되게 되거든요. 유방 보존술을 했을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가 필수적으로 따라오게 되고 호르몬 양성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항호르몬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허투 양성 유방 같은 경우에 표적 치료가 진행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환자마다 치료가 완전히 다 다르네요. 달라요. 네. 그래서 제가 들어봤을 때 항호르몬 치료가 좀 낯설거든요. 유방암은 어쨌든 에스트로겐 수용체랑 관련된 게 암이기 때문에 항호르몬 치료는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작용하거나 아니면 에스트로겐 농도를 줄이는 그런 약제들을 써서 이제 치료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가장 보편적인 게 이제 뭐 타목시펜, 아나스토로졸, 레트로졸 이런 약제들이 있는데 그런 약들은 먹는 약이고요. 또 주사로 맞는 약도 있어요. 그 방사선 치료는 왠지 방사선 조사 써야 되는 그런 위험도 있고 그건 꼭 받아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유방 보존 수술이나 유방 전절제를 결정할 때 환자분들이 재발이 더 적은 거를 선택하려고 하시거든요. 유방 전 절제술을 받은 것과 유방 보존술 그리고 방사선 치료까지 받았을 때의 재발률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연구들이 있기 때문에 유방 보존술 이후에는 이제 남아있는 유방에서의 재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유방 방사선 치료를 반드시 시행을 하셔야 되고요. 전절제를 했을 경우에도 이제 유방암의 크기 5cm 이상이 되거나 아니면 겨드랑이 림프절이 4개 이상의 전이가 있을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를 해서 재발률을 낮추는 걸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암 치료는 몇 개월을 해야 되고 몇 번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걸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나의 기수에 따라서 내가 4번을 할 건지 아니면 6번을 할 건지 8번을 할 건지 그렇게 정해지게 되는데요. 보통 4번을 할 경우에 3주 간격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3개월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8번을 할 경우에는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항암 치료 약제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게 있고 어떨 때 사용하는지. 유방암은 굉장히 많은 항암 약제들이 개발되어 있고요. 또 효과도 굉장히 좋게 알려져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는 뭐 아드리아마이신, 탁센 계열, 사이클로포스포마이드 이런 약제들을 저희가 다 병합해서 쓰거나 순차적으로 쓰게 되고요. 각각의 타입에 따라서 쓸 수 있는 약제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병원별로 약제 치료법이 다른 어떤 비법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표준화된 치료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조기 유방암이나 뭐 1기, 2기 수술 전 선행 항암 요법이나 수술 후 보조 요법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표준화돼 있고요. 병원마다 뭐 항암 치료에 뭐 약제가 달라지고 이런 건 없어요. 네. 네. 유방암을 수술하고 나서 몸에 직접 닿는 속옷 같은 거를 선택하는 뭐 기준이 있나요? 수술 직후는 조금 타이트한 전용 브라를 입혀드리는데 이유가 있어요? 물이 고이거나 뭐 출혈이나 이런 것들도 방지할 수 있고요. 뭐 한 2, 3주 기간이 지나면 사실 편한 속옷을 입도록 저희가 얘기 드리고 이제 전절제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쪽 어깨가 무너지실 수 있어요. 무게가 맞지 않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무게를 보정해 줄 수 있는 보정 속옷을 착용하는 거를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방암 환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유방암 생존율이 굉장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큰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요. 5년 후 생존율 같은 경우에는 92% 정도 되고 10년 후 생존율 같은 경우에는 84% 정도 되기 때문에 다른 암종에 비해서 되게 월등한 생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치료 잘 받으시고 일상생활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치료 기간이 힘든 건 알지만 저희들이 모두 환자분들을 지지하고 있으니까 힘을 내셔서 치료를 잘 마무리하시고 일상생활에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 교수님과 정 교수님 모시고 유방암에 대한 검진 그리고 치료에 대해서 잘 알아봤습니다. 우리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유방암센터 이렇게 잘 돼 있는 센터이니까 많은 환자분들이 오셔서 치료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